이런 걸 좀 다각도로 해가지고 네, 네. 예, 뭐 이거는 정부 보조금이 있고 지자체 보조금이 있고 이래야 또 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잘 적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잘 살펴보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그래서 좀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농민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네. 예, 그런 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김석기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변 변호사님 마지막 모집 질문 해주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모선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국 선급금, 정상금 뭐 요 내용을 잘하자고 이제 지적하셨는데 아마 개선안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저한테도 한번 줘보세요. 네, 저도 네, 관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특히 뭐 면세유와 관련된 내용, 뭐 비료, 뭐 염화칼슘 여러 가지 지금 가격 폭등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지적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우리가 필수 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작년 연말에 제정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금년 연말에 시행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작동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시행이 안 됐지만 미리 예, 미리 이 내용이 작동되면 네. 실제 우리 농어민들에게 이런 유가 상황이나 급격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예.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대안을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중앙회 차원에서도 예. 농협중앙에서도 이 면세유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 뭐 300억 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예. 우리가 지금 수협이나 산림조합부 경우에는 면세유와 관련해서 수수료 부담을 안 시켜요. 근데 예. 농협은 2% 수수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뭐 금액적으로 300억을 어떻게 지원하는 내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 뭐 이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수수료 부분은 검토해 네. 보겠습니다. 산림청장님, 네, 우리 산림 재난 중에 하나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이잖아요. 네, 지금 봄철 하늘소 이동이어서 확산되는 주범이 하늘소인데 네, 지금 꽤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림청도 점검하고 또 지자체도 하고 있는 내용 함께 점검해서 현재 대책 세우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방자치정부하고 같이 지역 거버넌스 시스템을 새로 들어와서 지역 중심으로 지금 방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말로는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감이 안 되니까 네, 이 알겠습니다. 보고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뭐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는데 뭐 가을철 단풍 들듯이 죽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 농식품부 장관님 농지제도 개선하겠다고 지금 별도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뭐 여기는 일차적으로 시급한 거 하고 예. 나머지는 좀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의원님들 입법안 내용 보면 네. 입금과 관련해서 35건, 총 개정안이 41건이 예. 돼 있으니까 예.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아, 해당되는 내용 좀 정리하고 예.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별 관심 사항들이 있지 예, 않겠어요? 예. 요 내용들을 좀 미리 예, 그렇게 보고가 될 수 하겠습니다. 있도록 예, 이렇게 예.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예, 그렇게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마 사회장님하고 우리 농식품부 장관님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어요. 뭐 내용에 대한 검토도 잘하고 협의도 잘하고 뭐 이건 기본이고요. 네. 저는 뭐 이왕 이전해야 된다면 저는 경기도 이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이왕 이전해야 된다면 오히려 레저로서의 경마,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마사회나 경마장 부지가
지방으로 가야 제대로 뭐 발휘되는 거 아니에요? 왜 수도권에 몰려 있어야 됩니까 이게? 그래서 다만, 어차피 예. 공공기관 이전도 이제 하반기에는 발표가 될 텐데 이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 회장님, 예. 우리가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그냥 드림 사업 등 각종 정책 과제의 농협부 조직과 인프라 아낌없이 활용하여 그 효과를 배가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예. 구상하고 계시는 과제가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양광, 햇빛연금 등등도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내서 어떻게 해서 융자를 좀 체계적으로 잘 해가지고 우리 농민 소득 증대에 좀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이 녹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좀 전에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 초독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장관님께서 이제 5만 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이 좀 편리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화돼서 실제 작동이 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정리상 보고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예, 예. 만들어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사회 이전 관련해서 경기도로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은 마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계와도 이것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될 듯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말 똑바로 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요? 우리 당기도 넓은 땅이 있습니다. 간접합니다. 네, 저도 우리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하면서 몇 가지 민원 좀 제가 우리 장관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아마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농민단체들이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예. 이게 국고보전 종료 시점이 올해 12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끊기면 어떡하나. 또 이 사업이 지금 행안부 소관 지방 이용 전환 사업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2027년부터는 지자체 자율 사업으로 이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이런 데는 이걸 보지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 폐지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최소한 국고보전 5년 추가 인정, 추가 연장이죠. 연장을 좀 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장관님 네. 꼭 연장될 수 있도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법 발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네. 예, 우리 농림식품과 주도적으로 관련법 개정에 예. 적극적으로 참여 좀 예, 해주시기 위원장님.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뭐 설탕세 뭐 이렇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마어마한 부당이익을 챙겼더라고요. 이게 지난 5년간 설탕은 최대 약 67%, 밀가루는 최대 42%까지 가격을 인상해서 부당이익 챙긴 규모가 10조 원이야, 10조 원. 이게 뭐 1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10조를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건 정말 국민 밥상 물가와 직결된 중대한 희랑 교제, 범죄, 살해다.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이 담합살에 예.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파악하셔가지고 예. 반드시 그 발본을 세권해야 된다. 이게 밀 우리나라 자급률이 1%, 반대로 99%로 수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독점 기업이 소속 독점 기업이 이걸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가격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막대한 독점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이게 너무 그동안 태만한 거 아니냐.
이 담합은 공정위 소관이지만 이 원료 수급이라든지 시장 점검 이건 농식품부 소관 아니겠습니까? 예. 농식품부가 이런 정말 가격 급등 문제 이런 문제를 잘 컨트롤해서 확실히 잡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그다음에 지금 이거 CPTPP 관련한 의원님들 질의가 없었는데 이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게 우리 정부가 가입 의사를 표명을 했죠. CPTPP 가입하겠다고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입을 확정하거나 이러신 건 아니고요. 예,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입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 저 농식품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가입에 절대 반대입니까?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농업 분야에 미칠 수 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그러니까요. 강구를 해달라. 많습니다. 그럼요. 많은데 그럼 네. 정부는 이 피해라든지 뭐 이런 예.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까 한번? 22년도에 아마 그 가입 직전까지 갔을 때 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1년도에. 예, 22년도에. 그래서 지금 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게 다시 뭐 상당한 업데이트. 이 농업 분야에 피해가 예. 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농림부가 네. 바짝 정신 차리고 해야 그럼요.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한 에콰도르 이 세카 협정도 예. 국회로 이제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비준 동의안이 언제 제출될 것 같아요? 농림부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비준 동의안 정확한 시점은 예 이게 아마 정확한 시점 모르겠고요. 뭐 예. 2025년 9월에 정식 서명도 끝났고 네. 이제 국회로 올 텐데 예. 그렇게 되면 이 CPTPP하고 세카하고 동시에 이게 추진이 되게 되면 예. 농민들께서 엄청난 피해를 예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예. 특히 화훼 산업 부분, 화훼 우리 농민들이 예. 엄청난 걱정이 많아요. 이 예. 에콰도르 이 세카 문제에 대해서. 이 그 위원장님 지금 확인해 네. 보니까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하는 것을 외교부에서는 올해 4월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4월이면 다음 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 화훼농가 지원 방안 이런 예. 것도 농민 우리 화훼농가들이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예. 정부에서 철저히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예. 예, 화훼농가가 자주 찾아옵니다. 지금 제 방에 가면요 꽃다발 큰 것도 하나 갖다 놨어요. 셀카 좀 잘 막아달라고. 예. 우리 간사님들 참고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민원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2027년 정부 예산 기재부와 상의하고 있죠, 협의하고 있죠. 아직은 본격적으로는 시작은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눈 예. 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난해 항상 우리가 예산 전국에서 이 본예산에서 이제 빠진 부분들 꼭 필요한데 현장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는데 빠진 부분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사업 예산들이.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무기질 비료 예.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란 전쟁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뢰인님들의 우려도 많으신데 여기에 대한 예산 올해는 좀 본 예산에 반드시 네. 심어가지고 오겠습니까? 또 국회 이 징액 과정에서 또 그거 가지고 빼라 넣어라 또 그런 논쟁 없이 예. 올해는 좀 반드시 좀 징액을 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뭐 무기질비료뿐만이 아니에요.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지원, 전략작물 직불 하계 조세료 지원 이게 다 국회에서 징액한 거거든요. 이거는 현장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을 지금 장관님께서 올해는 네. 본연에 담아서 국회로 올 수 있도록 각별히 기재부 예산 당국과 잘 협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또 이제 지금 농업민생 6법이 통과됐잖아요. 예. 이제 이게 올해 이제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례로.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 관련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농업민생 6법 관련해서 한 20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상임위에서. 예. 근데 이게 안 됐거든요. 예.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144억이죠. 필수농지대법에서 한 50억 정도에서 이게 다 빠졌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좀 예산 협의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장관님. 정부안 단계에서 다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농민단체가 저한테 와서 하는 주요 그 민원들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 뭐 고생들 많으셨는데 또 추가 질의 또 있습니까, 의원님들? 없다는데 가서. 예, 추가 질의 3분인 거 아시죠? 아까 우리 전용도 의원님은 아까 1분 하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추가 질의는 신청하신 의원님들만 3분, 정확히 3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3분. 다예요? 예, 그럼 수옥주 의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립니다. 3분. 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질문을 드리고 답은 한꺼번에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사회대개혁위원회 알고 계세요? 네. 예, 어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1차 국민보고대회를 가졌는데요. 초대형 산불 재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거기서 산불 진화 지휘권을 소방청장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산불 진화 헬기 등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산림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산림청이 이 대형 산불에 대한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이나 이런 기획위원회에서 약간의 신뢰를 좀 잃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산림청에서 제대로 이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는 물론 산림청의 역할을 계속 맡아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이런 철저한 원인 규명이라든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 보고하실 때 보니까 그냥 늘상 하는 업무 보고대로 관행대로 보고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대응, 그냥 단순하게 이런 대형 산불이 기후변화나 강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거다라는 진단이나 판단의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산림청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답변은 조금 이따 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마장 이전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주택 정책하고 맞물려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반발도 있고 반대도 있긴 한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뭐 정부 부처나 마사회장님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마사회 종사자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잘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에 조금 편안함을 돕기 위해서 저희 화성에 화홍지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이게 말산업 특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여기에 마사회랑 경기도에서 화홍지구의 대규모 말산업 복합단지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많이 이제 착공해서 준공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은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화성의 화홍지구가 생산이나 육성, 경마, 승마 모두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유일의 말산업 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한 곳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살펴보시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화홍지구라는 지역도 있다라고 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뭐라 그래도 검토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산림청장님부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교위에서 지금 논의됐던 내용들은 사실 작년 그 3월 산불 이후 직후에 진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에 그 의원님들께서 지금 산불 특위도 논의해 주셨고 또 정부에서도 범정부 대책을 만들어서 그 대책을 지금 다 완동해서 현장에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권만 말씀을 드리면 산림청에서 지휘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서 국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라는 그런 지침이 이제 수립이 돼서 지난 경남 함양하고 밀양 산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휘권을 행사해서 성공적으로 산불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우려들을 반영해서 더 철저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예, 사료가 원인이 돼서 가축질병이 예. 발병한 사례가 있나요? 사료 그러니까 그거를 예. 과학적으로 입증을 지금 저희가 네. 그것이 확인한 확실하다라고는 할 수 건 없지만 없다는 거죠? 개연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예,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전에 예. 이 사료가 원인이 돼서 가축질병이 발병한 사례는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간의 모든 가축질병은 농가 부주의나 뭐 외래 변수가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상금 책정할 때 농가가 방역 수칙 잘 지켰냐, 환경 관리 잘했느냐 이런 것들을 네, 체크하고 네. 그래서 일정 부분 농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료가 원인이 되어서 농가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질병이 발생했다면 보상금 처리 기준의 기본 감액을 20%로 잡아서 시작하는 네. 것은 재조정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네. 검토해 주시기 저희가 바랍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도 의원님 그 네. 부분을 논의를 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저희 내부에서 나온 말은 이게 개연성은 저희가 다 갖고 있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다 입증할 만한 그러면, 지금 아니, 결과까지는 요거는, 없다라는 거라서 제가 예. 시간이 3분이라고 네. 하니까 이거 이 자세한 거는 네.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따로 잡는 걸로 의원님. 하고요. 저는 네. 이거 감액 20%로 잡아서 네. 시작하는 건 조정되어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 그리고 네. 농업인 안전보건 체계에 관해서 저는 관심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얼마 전에 25년 농업인 안전보험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지난해 농작업 중에 사망한 농민이 293명입니다. 네. 거의 하루에 한 명꼴로 사망한 예. 거예요. 부상도 작년에 그러니까 24년도에 비해서 3천 명이 늘어서 약 5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하는 모든 국민을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농림부는 산재보험을 지금의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신 거죠? 저희가 지금 예. 예. 그러면 네. 농업인 안전보험이 산재보험 수준의 사회보장 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려면 지금 현실을 좀 들여다 보면 임의 가입이어서 가입률이 대단히 낮고 물론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요. 농민의 절반인 여성 농민의 가입률이 매우 낮고 네. 그다음에 대다수 농민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안 하고 실제로 이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농민들은 이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자금 대출을 받을 때 예. 요게 이율을 낮추는 데에 이게 포인트가 정산이니까 되니까 그냥 들어가는 방식으로 네. 가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단순한 보상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차원에서 농민의 산재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좀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대전환할 수 있는 모델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세 가지를 좀 네. 농업인 은퇴제도와 보험가입, 그러니까 농업인 은퇴제도와 함께 보험가입 연령 하향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는 거 검토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보험 유형을 지금 1, 2, 4년인데 이걸 단순화해서 네. 보장 수준을 산재용급으로 좀 예. 통준하는 거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체계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다 반영을 해서요. 저희가 지금 3월까지는 저희가 농업인 안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보는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 다 검토해서 저희가 4월 달 정도에 보고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장관님과 저 중앙회장님, 그 존경하는 우리 윤준명 간사님,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농협에 걸려 있는 프래카드 떼십시오. 예, 그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지금 뭐 걸로. 잘 모르겠는데 예. 한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증액해라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사안은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을 전제로 양 부처에서 협의하실 내용 협의하십시오. 어떻게 협의해 나가시겠다는 조치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그리고 행복 슈퍼를 포함한 나름대로 그 증액을 요구하시려면 안을 마련해서 그 장관 부처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 농해수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한림청장님, 네. 그 한전하고 MOU 담당자가 누구세요? 여기 간부 혹시 와 계신데 이거 했던 분 24년도 3월 15일 날 했던 분은 없고 그 부서는 보호국장 소관. 그렇습니까? 이거 이행 점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 송변전 시설이 야기한 화재 24년도, 25년도 특히 봄철에도 많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두실 거예요?
저 한전하고 더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전에 어떤 책임 물리죠? 송변전 시설에서 화재 야기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원인이 입증이 되면 배상이라든지 보상 책임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방이 중요하니까 이 업무 협약의 내용이 좋아요. 그런데 전혀 이게 이행도 안 돼 있고 강제력도 없고 이게 완전히 그냥 그 서류의 종이로만 남아 있어요. 해석도 제각각이고 뭐 질의서 드릴 테니까 읽어 보시고 네. 이거 조치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사 회장님 그 취임 축하드립니다. 취임하시면 작년 우리 국감에서 의원들이 그 질의했던 내용 혹시 살펴보시나요? 네, 살펴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사행 플랫폼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행 산업 확장 속도에 따라서 중독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이 24년도에 61억이 배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45억으로 줄었어요. 그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더니 1억 올렸어요. 1억. 네? 그런가요? 그런데 네. 예, 그래서 46억이 됐어요. 근데 전체 예산 대비 비중으로 보니까 24년도 2.4%에서 작년에 1.76, 올해 1억 늘린 게 1.66이에요. 줄었어요. 그런데 더비온 앱이라고 그 막권 플랫폼 앱이 있는데 1년 6개월 됐는데 누적 등록 인원이 12만 명이고요. 월 매출액이 작년 12월 1,173억, 작년 11월 1,427억이에요. 그런데 도박 근절 사업 예산 46억, 작년보다 1억 늘린 거 이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생각보다는 네, 아닙니다. 아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것도 온라인 중독 예방 예산 별도 예산 없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마사 회장님은 이제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나무가 크면 그늘도 큽니다. 그죠? 네, 그늘을 잘 쳐다보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예, 의원님.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법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철학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를 갈 거냐, 선별적 복지를 갈 거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너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어 가지고서 그러한 거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든지 콘센서스 없이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다. 그래서 비록 이번에 법은 뭐 저도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하는데 이게 일개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이 부분을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예를 드는 부분이 우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다라는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은 정말 농업에 종사하고 어업에 종사하고 이거를 주 소득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제가 이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 부분에 관련된 부터 연결이 됩니다만은 근데 농림부에서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농어촌에 대한 부분 최소한 여기에서 상관이 있는 뭐 이걸 유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에까지만 한정을 하는 이런 검토가 있어져야 되고 그런 법을 좀 준비를 좀 농림부 차원에서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논의를 이왕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관점이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관점으로 바뀌어가지고서 지금 일종의 어떤 시범사업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뭐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공무원들 100만 원 더 받잖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 그 기본소득 받는 대상 지역의 대상 공무원들이요. 지역의 공무원. 네, 네. 당연히 군이니까 거기에 살고 거기 있으면. 살고 네. 있겠죠. 다 네. 군 공무원이 군에 안 사는 공무원 없어요. 근데 꽤 많습니다, 의원님. 아니 이웃한 도시에서 아니 출퇴근하는 그러니까 공무원들 이거 좀 그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 좀 네. 논란을 하시려 그러지 네. 말고 자꾸 네. 그러니까 추가 질의 오늘도 안 할 분위기에서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국민들이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네. 시간 얼마나 한 가지만 좀 지어야 되는데 뭐 저도 사실 장관하면서 농수산물 가격에 대해서 하면 뭐 할당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입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생산비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네. 생산비에 대한 검토 없이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는데 생산비에 대한 뭐 인건비, 유류비 뭐 이런 여러 가지 비료 사료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는 이거에 대한 고려 없이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의 농수산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생산비를 가지고 또 생산비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작년도 평균 생산비가 얼마였다. 지금 올해 생산비가 20% 30%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걸 작년도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산 안정이 제일 중요한 건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또 그럼 추가 질의 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전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시간 관계상 일괄 질문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농식품 장관님, 네. 제가 지금 문자를 받았는데요. 지금 기름값 폭등 때문에 정부 대책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휘발유 경유 대책을 세우는데 시설 농가에서 많이 쓰고 있는 등유 등유. 관련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등유도 그래서 같이 그래서 논의하겠습니다. 정부 네. 대책 같이 세워달라 이런 네. 민원이 있으니까 예. 좀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고요. 농협중앙회장님, 예,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아시죠? 예, 알고 예. 있습니다. 그 농업 전체 계열사가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할 목적으로 우리 중앙회장님 취임 이후에 이게 재편돼서 이런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사급 연구원들이 19명이 근무하는데 모두 1년짜리 비정규직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종합감사에서 한 연구위원이 농협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력이 가장 낮은 연구원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했습니다. 설립 이래 최초 일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너무 부당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원이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뭐 연구원 본보기식으로 길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내부 혼란이 상당히 많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브레인들을 이렇게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쉽게 해고해가지고 제대로 연구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연구원 같은 경우 연구 실적이 낮다고 그 금평을 해서 했다는데요. 이 연구원 같은 경우는 금평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연봉 결정 평가에서도 B등급을 받았는데 그 전체 위원 19명 중에서 C등급을 받은 사람 4명이나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 평가를 받았냐 하고 인사평가 평점표를 달라 했는데 원래 본인이 요구하면 규정상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이거 규정 위반이잖아요. 규정 위반이거든요. 그래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부당 해고 구제 시작하면 100% 이거 부당 해고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셨다면 가서 살펴보시고요. 조치 취해 주시고요. 근본적으로는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연구위원들을 써도 되겠습니까? 이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답변해 주세요.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농어촌 사장님, 네.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농지 임대차 계약할 때 농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농어촌공사 가야 되고 농산물 품질 관리해야 되고 읍면동 가야 돼서 세 곳이랑 가야 되니 불편하니 원스톱 서비스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사장님을 아십니다. 그 전 사장님이 행정 시스템을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도 세 곳 가야 합니다. 이거 살펴봐 주시고요. 농지 임대 수수료 폐지했지 않습니까? 농업인에 한해서. 근데 농업인의 농지 비율이 25%입니다. 비농업인이 8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농업인의 소유의 임차농이 70%입니다. 그러면 정말 임차농들의 농지 임대 수수료는 폐지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 폐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방지 문제인데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임대를 하려면 공사를 하기 전에 선납을 하잖아요. 선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 임대 받으려면 선납을 하고 돈을 먼저 내고 농어촌공사는 수수료를 일부를 떼고 1년 후에 임대인한테 돈을 줍니다. 1년 동안 농어촌공사가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칫 누가 돈놀이 하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이거 제도 바꾸셔야 됩니다. 1년 동안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받았으면 바로 줘야죠. 이렇게 이 시스템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아니 반칙을 저기 의원님 서면 질의 하시면 됩니다. 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 사장님, 네. 그 지금 그 우리 당기인도 보면 그 사교천 벌써 막은 지가 꽤나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 시설이 다 노후화 돼가지고 네. 이게 전면 개보수하지 않으면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노후 시설이 엄청나게 많죠. 수리 시설.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이게 매일 찔끔찔끔 할 겁니까? 뭐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이제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인데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년에 대략 한 6,5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국고 지원이 한 1,500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게 한 2,800억 정도 그래서 한 4,400억 정도밖에는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의 농업인들이 조금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요. 물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고 보조액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수상 태양광 사업을 좀 확대하면서 거기서 생긴 이익들을 모두 이 수리시설 유지 관리에 넣어서 농민들에게 좀 현장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그냥 뭐 예산 증국되면 수리시설 뭐 개보수비 올려달라고 전국에서 찾아올 텐데 매일 이게 또 지특휘에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찔끔찔끔 와가지고 언제 이게 수리시설 개보수가 되나. 이 농림부 장관님이 좀 국고보조금 이런 거 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도 하여튼 예산 할 때마다 이 부분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 진도가 안 나요, 진도. 예. 올해 이만큼 찔끔찔끔. 예.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이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예. 올해 예. 우리 저기 사장님과 함께 농림부 협심해서 좀 예산을 최대한 4천억이 빈다고요? 2,000억 정도입니다. 2천억을 좀 올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부 안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해요? 예. 장관님. 네, 의원님. 비농업인 그 농지 투기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계기라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전수조사 하는데 네. 몇 가지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농지는 투기보다는 거래 실종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게 현장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 거래가 없는 인구 감소 지역 농지는 현실에 맞게 농지 규제를 더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특히 이제 고령화가 심한 곳은 휴경 농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게 지방 농정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기로 몰아서 낙인을 찍게 되면 또 그를 통해서 매각까지 강요를 하게 되면 투기 잡으려다가 농민만 잡는 꼴이 된다. 그 지방 농정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마사회 회장님과 부장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질의도 하고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경마장 이전한 문제는 이제 보면 이게 여러 문제가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죠? 연 한 500만 명 이상이 이용한 격이 있고 아까도 우리 장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400명의 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관련된 산업 인원 한 24,0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그 많은 관계자들도 있고 또 뭐 세금 문제도 있고 재원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흡사 설계도나 조감도도 없이 건축을 몇 월 며칠까지 시한을 두고 짓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설계도 조감도를 미리 만들어서 건축하듯이 이 마사회 경마장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냥 수천 명이 관계되는 일이고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지역 균형 발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땅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툭 던졌어. 언제까지 하자? 국가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사 회장님. 네, 맞습니다. 설계도 조금 더 만들어서 하십시오. 네. 예, 설계도 완성이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우리 김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 우리 윤주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고 질의하고. 네,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해수위 소속기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2026년이 이재명 정부의 농정 대전환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또 실효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매진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3월이면 지금 뭐 기획예산처의 예산이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농업예산 3% 달성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최소한 올해는 3%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절실하게 좀 읍소도 하고 사업 설명도 진솔하게 좀 잘하고 또 간부들이 좀 월별로 좀 챙겨서 주요 현안과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풀리도록 실무자들한테 맡겨놓고 기계적으로 예산 루트를 밟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뭐 결과만 보고받는 꼴이 돼서 진짜 해야 될 내용이 실기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저는 진짜 중요 사업들 예산이 좀 수반되는 사업들 기재부가 난색을 표시하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뚫어야 3% 예산 비율이 확보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 예산 꼭 달성해서 농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또 농정 대전환이 예산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지금부터 차분히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금년 2026년이 농정 대전환의 시발점이 되는 알찬 한 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규 간사님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 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전정도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 신청 먼저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농어촌공사하고 이분. 그 농협중앙회는 서면으로 그 조치하고 계획까지 해서 꼭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물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그 공공부침물 관련해서는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어서 그 이무선 의원님에게 제공된 자료를 저에게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준도 의원님 요청사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아 그럴게요. 추가 질의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럼 업무 현행에 대한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기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산림청장님 축하드리고 마사 회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호동 회장님 오늘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책도 받고 그랬는데 200만 농민들이 다 우리 강호동 회장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농번기가 시작이 되고요. 시골에 가보면 이제 뭐 농사 준비 지금 바쁩니다. 힘내시고 질책 따갑게 받고 혼날 거 혼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우리 농협이 농민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그런 농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서 좋은 그 개선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그 농협 가족들이나 이 조합장들 비롯해서 지역에 많은 농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농협 이번에 그 사태에 대해서 여기 뭐 그냥 농협 치면 그냥 강호동 회장님 푹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책 잘 받아들이시고 계약하려면 계약하시고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다시 조직들 다시 추스리고 이렇게 해서 농협이 다시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저희들 위원님 모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질의도 중에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서삼석 의원님, 이원택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전중덕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윤전백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서천호 의원님, 임미 의원님, 조승환 의원님, 윤선 의원님, 김성 의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 질의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은 효력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出席중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